이건 충격적인 일입니다. 한글이 AI 시대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글자다. 라고 말한 외국인 학자가 있습니다. 그의 연구는 기존 한글을 연구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큰 놀라움을 주었는데요. 도대체 그의 어떤 연구가 한글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을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 2초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쓰는 이 글자. 스마트폰으로 문자 보낼 때, 검색창에 무언가를 찾을 때, 심지어 AI랑 대화할 때도 쓰는 이 문자. 바로 한글입니다. 그런데요, 이 한글이 디지털 세상, 특히 AI와 컴퓨터가 가장 좋아하는 문자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AI와 한글의 친밀성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영상을 통해 익히 알려져 있는 사실이지만 조금 구체적인 이유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한글과 AI의 친밀성을 연구한 학자가 있습니다. 미국의 문자체계 전문가 리처드 스프로트 교수입니다. 그의 저서 언어의 기술과 사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글은 디지털 시스템과 가장 잘 맞는 문자다. 저는 수십 년간 언어와 기술의 관계를 연구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문자 체계를 분석했죠. 하지만 단 하나, 설계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문자가 있습니다. 바로 한글입니다. 한글은 단순히 소리를 기호로 옮긴 문자가 아닙니다. 그 기호들은 발음기관의 움직임을 시각적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식들은 정해진 규칙에 따라 조립되는 시스템입니다. 컴퓨터가 문자를 이해하려면 그 문자에는 예측 가능성, 조합성, 함수 구조가 있어야 합니다. 함수 구조란 조건을 입력하면 결과가 출력된다는 의미입니다. 한글은 그 모든 조건을 갖췄습니다. 예를 들어 히읗, 아, 니은이라는 세 기호는 그저 나열되는 게 아니라 마치 프로그래밍 함수처럼 결합되어 입력이 되고 한이라는 하나의 단위로 만들어집니다. 이건 문자라기보다는 입력한 후에 연산이 되고 출력이 되는 정보 처리 과정에 가깝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한글은 디지털 시대에 가장 적합하게 설계된 문자입니다. 라틴어, 알파벳, 아랍 문자, 히브리 문자. 그 어느 것도 한글처럼 정밀하게 정보를 조립하는 방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세종은 단지 문자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인간의 소리를 정형화하고 연산화할 수 있는 체계, 곧 디지털 세계의 문법을 15세기에 완성시킨 사람이었습니다. 문자 체계를 연구해온 세계적 언어학자 헨리 로저스는 그의 저서 문자 체계의 언어학적 접근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세계 여러 나라의 문자 체계를 연구해온 언어학자입니다. 영어 알파벳부터 아랍 문자, 히브리어 한자까지 정말 다양한 글자들을 살펴봤습니다. 그 많은 문자들 가운데 저를 정말 놀라게 만든 글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한글입니다. 한글은 단순히 소리를 적는 글자가 아닙니다. 사람이 어떻게 소리를 내는지를 글자의 모양으로 보여주는 문자예요. 이런 식으로 한글 자음은 발음 기관과 소리의 움직임을 그대로 그려낸 문자입니다. 그리고 한글은 그냥 자음과 모음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초성, 중성, 종성을 정해진 순서대로 조립해서 하나의 글자를 만듭니다. 이 구조는 수학의 함수처럼 정확한 규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리고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글을 함수 구조를 가진 문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문자를 연구해봤지만 이렇게 논리적이고 정교하게 설계된 문자는 한글이 유일했습니다. 한글은 단지 문자라기보다는 설계된 시스템이고 과학과 예술이 합쳐진 작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글은 인류가 만든 문자 체계 중 가장 뛰어난 문자이며 세종대왕은 단순한 발명가가 아니라 소리를 수학처럼 설계한 천재적인 설계자였습니다. 그는 소리를 해독한 한 나라의 왕이며 문자를 창조한 프로그래머입니다. 다소 어려울 수 있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한글은 문자라기보다 프로그래밍 가능한 정보 구조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구조체? 프로그래밍? 이건 무슨 해커 이야기인가 싶으시죠? 쉽게 말씀드릴게요. 한글은 알파벳처럼 하나하나 떨어져 있는 글자가 아니라 히읗, 아, 니은처럼 자음과 모음을 블록처럼 조립해서 만드는 글자입니다. 마치 레고처럼요. 그래서 컴퓨터가 이해하고 처리하기에 정말 편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AI가 텍스트를 분석할 때 영어는 단어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봐야 해요. 그리고 문맥에 따라 의미도 계속 바뀌기 때문에 처리 과정이 복잡해요. 그리고 발음의 표기가 철자와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콜로네를 커널이라고 발음해요. 그래서 컴퓨터가 연산하기가 힘든 구조입니다. 일본어는 동일한 음을 쓰더라도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분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컴퓨터 입장에서는 한 번에 여러 언어를 처리하는 것 같이 느껴지죠. 한자는 방대한 문자를 하나하나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더더욱 어렵습니다. 중국어 키보드 자판만 봐도 여러분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은 구조상 규칙이 딱 정해져 있어서 기계 입장에선 읽기가 아주 수월합니다. 다시 말하면 글자의 형태가 변칙이 없어서 예외가 거의 없습니다. 예전엔 사람들만 한글을 좋아했는데요. 이제는 인공지능까지도 한글을 칭찬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말도 합니다. AI가 좋아하는 유일한 문자 한글이다. 자, 그럼 진짜 한글이 그렇게 특별한 건지, 우리는 왜 매일 쓰면서도 몰랐는지 지금부터 같이 알아보실까요? 한글이 디지털에 적합하다는 말. 처음 들으면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문자가 디지털과 어울린다고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미국의 언어학자 리처드 스프로트 교수는 이 점을 명확히 설명해 줍니다. 한글은 디지털 시스템과 가장 잘 맞는 문자다. 왜 그런 평가를 받을까요? 비결은 바로 한글의 구성 원리에 있습니다. 한글은 모든 글자가 일정한 규칙에 따라 만들어지는 체계적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이라는 글자를 쓸 때 단순히 히읗, 아, 니은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세 요소가 정확한 위치에 맞춰 조립되어 하나의 음절 블록을 형성합니다. 초성, 중성, 종성이 결합되면서 완성되는 형태죠. 이 방식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함수 호출과 매우 유사합니다. 함수 호출이란 컴퓨터에게 이런 부품으로 하나의 문자 블록을 만들어줘 하고 명령하는 것과 같습니다. 영어는 D, O, G를 그냥 옆으로 이어붙입니다. 그리고 영어 알파벳이 서로 연결되는 정해진 규칙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례를 통해 영어 단어 하나를 그냥 외워야 합니다. 그래서 입력하면 결과물이 출력되는 구조가 힘듭니다. 하지만 한글은 그게 아닙니다. 조립하고 배치하고 완성해서 하나의 단어를 만듭니다. 프로그래밍에서는 여러 입력값을 넣어 하나의 결과를 도출합니다. 마찬가지로 한글도 초성, 중성, 종성이라는 구조로 예측 가능한 결과물, 즉 글자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처럼 정해진 입력과 규칙을 통해 결과가 나오는 방식은 디지털 환경에서 큰 장점을 가집니다. 컴퓨터는 이런 규칙성을 매우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구조가 정해져 있으면 에러를 줄이고 처리 속도를 높이며
분석 효율이 극대화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라틴 알파벳은 순서대로 나열되는 방식이라 단어 구분이나 의미 해석이 더 복잡합니다. 특히 영어처럼 발음과 철자가 일치하지 않는 언어는 기계가 이해하기 힘든 구조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는 이 부분에서 에러가 납니다. 한글의 조립식 구조는 이와 다릅니다. 규칙이 명확하고 조합의 가능성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기계가 오류를 줄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프로트 교수는 한글이 단순한 문자 체계를 넘어 디지털과 가장 잘 호흡하는 구조적 문자라고 평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AI 음성 합성 기술, 즉 텍스트를 소리로 바꾸는 기술에서도 한글은 큰 장점을 보입니다. 한글은 소리와 글자의 일치율이 높기 때문에 AI가 글자를 음성으로 변환할 때 거의 틀리지 않고 정확한 소리를 낼 수 있어요. 반면 영어처럼 철자와 발음이 불일치한 언어는 AI가 따로 규칙을 배우고 예외를 외워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어 발음과 문자 자체의 소리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는 이러한 예외 상황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용량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OCR 기술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OCR은 그림 속 글자를 인식해 글자로 변환하는 기술인데요. 한글은 정사각형 블록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서 글자 경계가 명확하고 자모의 배치도 예측 가능합니다. 이 덕분에 이미지나 스캔 파일에서 한글을 인식하는 정확도가 아주 높습니다. 즉, 입력해서 조합을 하고 출력해서 인식을 하는 전 과정을 가장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문자. 그게 바로 한글입니다. 세종은 15세기에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글자는 단순한 기록 도구를 넘어서 오늘날 AI와 컴퓨터가 가장 선호하는 문자로 진화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세종이 만든 것은 당시 백성들이 쉽게 익힐 수 있는 글자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 구조는 철저히 체계적이고 과학적이었습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일정한 규칙에 따라 조립하는 방식으로 지금의 프로그래밍 언어 구조와 닮아 있습니다. 이런 조립식 구조는 AI가 처리하기에 매우 이상적입니다. 정보를 쪼개고 결합하고 분석하는 알고리즘의 기본 원리에 딱 맞기 때문입니다. 세종은 1443년에 한글을 창제했지만 그가 설계한 이 문자 체계는 오늘날 디지털 환경에 가장 잘 어울리는 구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금의 GPT, 음성 인식기, 스마트폰 입력 시스템이 한글을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도 그 구조적 규칙성 덕분입니다. AI는 규칙이 명확한 데이터를 선호합니다. 그래야 학습과 예측이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한글은 바로 그 조건을 갖춘 문자입니다. 어쩌면 세종은 글자를 만들면서 단지 백성을 위한 소통 도구를 만든 것뿐만 아니라 정보시대의 문자, 다시 말하면 디지털 언어를 미리 설계한 셈입니다. 그래서 세종은 정보화 시대의 선구자이며 21세기 정신을 15세기에 먼저 이룬 인류 문명의 지도자라고 극찬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글의 장점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암호라고 하면 보통 영어 알파벳이나 숫자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알고 계셨나요? 한글이야말로 암호에 정말 잘 어울리는 문자라는 사실을요. 왜일까요? 한글처럼 정해진 규칙에 따라 조합되는 문자는 암호학에서 아주 유리하게 쓰일 수 있어요. 지금부터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 하나 전해드릴게요. 전쟁 중, 그것도 목숨이 오가는 독립운동의 현장에서 우리 한글이 암호로 쓰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독립운동가 김우전 선생님께서 만든 암호. 이름하여 WK입니다. 이 암호는 한글을 아는 사람만 해독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방식이었어요.
당시 한국 광복군이 미군과 무전 통신을 하려고 했는데 영어나 일본어 대신 우리 한글을 사용한 거죠. 이 얼마나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암호 방식도 놀라워요. 자음은 11부터 24, 쌍자음은 25에서 29, 모음은 30에서 39. 복합 모음은 40에서 49로 숫자화한 방법이었어요. 예를 들어 김이라는 글자는 113900으로 변환된다고 합니다. 이 모든 암호가 짧은 숫자 단위로 읽히기 때문에 실전에서 쓰기엔 꽤 안정적인 구조였죠. 참고로 영어는 단어 수가 많아서 킴을 표시하면 751, 05109가 됩니다. 한 개의 글자를 표시하는데 한글보다는 숫자가 2개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암호의 길이가 더 길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한글의 자모는 약 40여 자인데 조합으로는 11,172개의 음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짧은 입력으로도 매우 다양한 내용을 만들 수 있었으며 암호화의 기본 조건인 다양해서 예측하기 힘든 구조와 다양한 내용의 전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언어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암호는 일본의 무조건 항복 선언으로 인해 실제 작전에서 쓰이진 못했고 미국의 국가기록원, 당시 이름으로는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 보관만 되다가 1988년 비밀이 해제되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세상에 어느 나라 글자가 이렇게 정교하게 암호로까지 활용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님과 이 암호를 만든 김우전 선생님, 그리고 조국을 위해 싸운 모든 독립운동가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한글은 수학적으로 설계된 문자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세계적인 문자학자 헨리 로저스는 그의 저서 문자 체계의 언어학적 접근에서 한글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글은 대칭과 기하학의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음은 입모양을 본떠 만들었고 시옷은 이 사이로 나가는 바람 소리를 삼각형 모양으로 표현했죠. 이런 식으로 모양 하나하나가 다 계산된 글자입니다. 그래서 한글은 기하학적 대칭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은 구조적으로 설계된 문자입니다. 한 가지 더 언급한다면 한글은 정보 압축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학적으로 정보를 담아낼 수 있는 효율이 높습니다. 한글은 한 글자에 최대 3개의 자모를 담습니다. 그래서 영어보다 더 많은 정보를 짧은 단어에 담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컴퓨터가 정해진 자릿수 안에 최대 정보를 담는 구조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한글은 동양 최초의 정보 이론적 문자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세종대왕은 단지 글자를 만든 게 아닙니다. 사람이 소리를 내는 방식 자체를 연구했고 그걸 도형으로 만들었으며 누구나 쉽게 보고 배울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글자가 아니라 시각화된 과학입니다. 그래서 한글은 가장 과학적인 문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죠. 오늘도 우리는 무심코 한글을 쓰고 있습니다. 문자를 입력하고 검색하고 메시지를 주고받죠. 하지만 우리가 손끝으로 누르는 이 글자들이 사실은 세종의 놀라운 설계 속에서 AI와 가장 잘 맞는 디지털 언어로 진화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세종은 사람을 위해 글자를 만들었고 그 글자는 기술을 위한 언어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물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한글은 과연 인간을 위한 문자였을까요? 아니면 그 너머의 세계까지도 내다본 미래의 언어였던 걸까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정보를 담고 전송하며 정밀하게 조립되는 시스템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시스템 안에서 AI와 함께 글자를 쓰고 읽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름 아닌 세종의 생각에서 시작된 500년 전의 상상력입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외국인 학자의 한글 연구를 통해 한글이 500년을 앞선 AI 친화적 언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대 기술에 잘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세종대왕은 시대를 앞선 프로그래밍 천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앞으로 한글의 무한한 잠재력이 전 세계로 펼쳐지기를 기원합니다. 댓글을 통해 지적과 함께 수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